향후 여기서부터 보수적으로 잡아도 2년 정도 후면 춘추전국 시대가 와서 엔비디아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그러니까 전기세가 4억이 되든 게 1억이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AI 트래픽이 안 나올 때. 근데 전기세가 같은 레이쇼라도 400억이 100억이 되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퇴근 시간에 보는 테크 영상 퇴근 시간에 임경학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 모시고 2부에서는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 한국 페니피스들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일단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시장, 그러니까 이제 NPU라는 시장이 있고 도전하겠다는 세계의 수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조금 읊어주시죠. 예,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저는 1세대 NPU 회사들이랑 2세대 NPU로 구분하고 싶은데 1세대 때는 챗GPT 같은 게 없던 시대이다 보니까 주로 훈련용으로 엔비디아를 들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래프코어, 삼바노바 이런 친구들 이미 당시에 투자받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미 멀티빌리언, 이미 수조 원짜리의 회사들이 있었고, 근데 당시에 이게 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패착이었던 이유는 뭐 추론할 게 없었다 보니까 이 GPU는 사실은 훈련용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근데 챗GPT가 나와서 2세대 NPU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주로 포커스하는 게 추론이라는 인퍼런스, 텐서렌트가 있고, 그리고 그록이라는 팀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 여기에 굳이 제 마음으로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들도 이런 회사들이 2세대 NPU에서 추론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그래 정말로 양산을 타겟으로 하는 팀이라 아니라고 해서 2세대 NPU 안에서 또 날리는 거고, 공산품처럼 이제 전자상가에 놓고 팔겠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한 군데 정말 잘하는데 하바나 랩스라고 이스라엘 스타트업인데 인텔 자회사가 돼버렸죠. 또 떼서 뭐 따로 IPO 한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은 한국처럼 IPO를 간다기보다 M&A 엑시신 경우들이 많아서 기술을 많이 쌓은 다음에 이제 누가 그렇죠. 사가길 바라는. 예. 네. 그러다 보면 애들은 양산 준비를 안 합니다. 양산까지 가면 의외로 대한민국 에코시스템이 좋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이 메모리 갖고 있고 파운더리 갖고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한국형 이러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달려볼 만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나? 설계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저희가 약간 팔로우업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대신 거길 또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이코시스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는 충분히 경쟁할 만한 그런 구도가 있고, 이 세 팀이 같이 협업하면서 파일을 키워나가는 시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도 되게 좋은 게 사피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기업입니다. SK 스핀오프된 손자 회사죠, 정확하게. 예. 저희도 스타트업이지만 KT랑 카카오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필요사도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한 팀입니다. 굉장히 맨파워도 훌륭한 팀이고 요즘 LG랑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굳이 하자면 여기 또 TSMC 생산 누가 하고 있는가? 필요사랑 SK는 TSMC 라인으로 이제 차세대 제품 라인업이 되어 있고, 저희만 유독 삼성으로 갔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결판이 날 거냐. 이게 뭐 스타트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삼성에서도 하고 TSMC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컨비네이션이 있어서 한번 대한민국이 제대로 도전해 볼 만한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파트너가 이제 KT, 카카오가 있고, 그죠? 여기는 LG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파트너 퓨리오사, 사피온, 리벨리온의 반도체를 서버에 끼워서 실제로 그게 잘 구동되는지를 그러면은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리벨리온 칩이 똑같은 거 돌렸을 때 이게 더 좋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삼성 5나노로 찍은 저희 팀 이 칩이고, 이게 요 안에 반도체 다이, 웨이퍼 다이가 들어가 있고, 패키징 끝나면 이런 칩이 나오고, 이런 칩이 저희 삼성 GDDR6 메모리 8개를 꼽혀서 이런 메모리 카드가 되면 이게 그냥 GPU랑 거의 똑같습니다. CPU에 또 PCI 통해서 꼽히면 돌아가면서 되는. 얘 이름 뭔가요? 이 칩의 이름은? 이 칩의 아톰입니다. 아톰. 요 세 회사들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 전부 일반적인 NPU를 평균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AI 추론에 대해서는 전기를 많이는 3배에서 4배 정도 덜 먹습니다. 이 카드 레벨에서. 근데 기사 보니까 오픈AI가 전기세를 엄청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4억이 되든 게 1억이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AI 트래픽이 안 나올 때. 근데 전기세가 같은 레이쇼라도 400억이 100억이 되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리벨리온만의 오리지널을 말씀드리면, 리벨리온은 레이턴시라 그래서 인풋이 딱 들어가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아웃풋이 나갈 그 레이턴시가 굉장히 정말 이건 월드 베스트 레이턴시를 갖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를 쉽게 얘기하면은
딜레이인가요? 딜레이 맞습니다. 버퍼링. 네. 챗 GPT 엔터 쳤을 때 바로 토큰 튀어나오는 네. 거. 다른 거에 비해서 리벨리온 한 몇 분에 몇 정도 되나요? 몇 GPU 대비는 막 3배 이상 빠를 때도 있고 3배, 30% 나갔어. 3초 걸리는 게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게. 대신에 10명이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한 명이 물어보면 10초 걸리는 게 3초가 되는데 저희는 한 맥스 5명이 물어볼 수 있으면 GPU 같은 거는 15명도 물어볼 수 있는 그 스루풋은 저희가 좀 모자르지만 GPU가 한 번에 여러 대답을 처리하는 데는 좋지만 빨리 대답하는 건 더 빠를 수 있다 얘가. 예. 반도체 첫 제품들은 언제쯤 나나요? 1세대 제품들은 다들 양산 칩들이 있습니다. 2세대 제품군들은 또 다들 이제 그 볼륨업해서 만드는 2세대 제품군은 그냥 숫자상으로도 H100보다 나은 시점이 옵니다. 그걸 양산으로 밀어낼 수 있냐 없냐, 저희가 이코시스템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게임. 현재까지는 냉철하게 보면 양산 제품 기준으로 A100, H100에 뭐 좀 할만한 게 없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제 2차전이 펼쳐지는 춘추전국 시대, 향후 5년간은 약간 기술력이 모자른 회사들도 마켓 쉐어를 가져갈 겁니다. 마켓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걸 못 구하니까. 리벨리온을 포함해서 한 몇 년쯤 되면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의 춘추전국 시대가 올까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파이프라인 뒷단이 길더라고요. 향후 여기서부터 보수적으로 잡아도 2년 정도 후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와서 엔비디아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엔비디아도 다른 회사를 애큐지션 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안 그러면 그 거함, 쿠다 기반의 그런 거함을 조금씩 방향을 선회하는 방향이 됐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향후 2년간은 그 양산 캐파도 없고 메모리도 부족하고 이래서 엔비디아 시대가 될 거지만 그 2년을 저희가 잘 준비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다.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을 3년 반을 딱 했습니다. 네. 3년 반을 한 번 더 하는 시점이 되면 흑심 가득히 저희 팀이 이제 상장 준비하는 시점이 됐을 때 마켓 위너가 결정되는 시점이 되면 좋겠다. 예, 저의 약간 사심 섞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표님 지금 리벨리온이 하고 있는 계획 그런 거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 첫 번째 만든 칩 아톰이 파이낸스 마켓뿐만 아니라 2세대 칩 리벨이라 그래서 HBM3용으로 144GB 하나의 카드에 있습니다. A100, H100가 80GB이거든요. 엔비디아 제품보다 이거 하나가 차라리 고성능이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칩을 가져볼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네. 이제 리벨의 보유국이 됐다. 80GB인데 저희는 144GB 메모리를 다는 정말로 그런 시대에 도전하는 세컨젠 향후 1년에서 2년 이제 결과가 될 거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 퇴근길을 보고 계신 그 정부의 수많은 관계자분들 진짜 이거를 밀어주셔야 된다. 메모리 파운더리 이제 패블리스에서 이게 쭉 갈 수 있도록 사심 섞인 발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한국 AI 반도체의 상황,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박상현 대표님과 AI 반도체가 개념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장 참여자가 있고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쭉 다 살펴봐서 앞으로도 이제 리벨리온과 한국 AI 반도체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